안녕하세요. 수능 컨텐츠의 모든 것 수능 미슐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강의는 양승진 선생님의 기출코드입니다. 시중에 많은 기출 강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출코드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양승진 선생님만이 가르치는 행동영역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행동영역을 익혀놓으면 수능에서 아주 어려운 킬러를 풀 때도, 그리고 낯선 준킬러를 풀 때도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기출코드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코드는 어떤 학생이 수강하면 좋냐면, 개념 강의를 듣고 혹은 개념서를 이용해서 개념을 공부한 학생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라는 게 되게 막연한데, 막연하지 않게 느끼게 해주는 강의가 기출코드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드는 학생이라면 기출코드를 바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코드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행동 영역으로 낯선 문항을 근거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수학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수학 실력을 발휘 못할 수가 있어요. 특히 낯선 문항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긴장해서 평소 같았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인데도 못 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그런데 행동 영역을 익혀두고 새겨두면 그런 낯선 문항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이 기출 코드가 가장 찬양받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계속 제가 행동영역이란 말을 쓰는데, 행동영역이 도대체 뭐냐,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가 되는 문항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작년 이과 수능 16번 문제인데 중복조합 문제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중복조합 관련된 실전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게 중복조합 관련된 실전 개념의 예시예요. 어떤가요? 이걸로 이 16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행동영역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행동영역만 있으면 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름 있는 더로 기준 잡고 분류하라. 자, 이 말에 따라 우리는 기준을 잡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걸로 기준을 잡아야 할지를 고민해보면 당연히 가조건과 나조건의 공통으로 문자가 3개나 있는 문자 D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문자 D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하나의 좋은 풀이가 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가에서 마이너스 D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조건에 C가 D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서 D를 넘기면 C 빼기 D가 가와 나의 공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이때 이 C 빼기 D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문제를 또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행동영역으로 정리해 놓으면 방금과 같은 풀이도 발상적인 풀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문항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행동영역으로 킬러를 풀때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코드는 정말 강추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마지막 기출코드의 특징으로는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강사들은 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출을 많이 반복해라, 그리고 킬러 엔젤을 많이 풀어라, 이 정도까지만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양승진 선생님의 기출코드는 수능 21, 30번에 일관된 행동영역을 적용해서 푸는 걸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근거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출코드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로 올해 기출코드를 듣고 느낀 제 한 줄 후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수1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가 걱정되는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낯선 준킬러에 대한 걱정을 행동영역으로 날려버린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확률통계 같은 경우에는 실전 개념도 익히고 고난도 문제도 풀었는데 계속 실수가 나오고 불안하다면 더 이상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태도를 교정해주고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확률통계도 정말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트랑 미적분은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작년에 들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기코의 정수라고 생각하고요. 21, 30번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축구게임에서 결국에 골이 들어가야 그래야만 승리를 하잖아요. 21, 30번을 맞춰야만 수능 수학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출코드 스투랑 미적분은 원샷 원킬로 결국에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호나우두 같은 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출코드 수강 꿀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꿀팁은 기출을 N회독한 사람은 3개, 그리고 2회 이상 기출을 보지 않은 학생은 노트에다가 기출코드를 필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출을 N회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교육청이나 사관학교, 경찰대까지 선별한 양 많은 기출문제집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그 기출코드를 기출 해설서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필기한 후 나중에 양 많은 기출문제집을 다시 풀 때 양승진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기출코드 책을 펼쳐서 그 풀이를 확인하는 사전식 학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2회 이상 기출을 반복하지 않은 학생은 기출코드 교재 자체를 메인으로 반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노트에다 필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꿀팁으로는 풀이를 필기하는 것보다 행동요약을 필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풀이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생략해서 혹은 짧게 요약해 적어둬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를 처음 보고 어떤 행동요약을 근거로 풀이 방향을 설정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요약이 떠올랐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필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꿀팁으로는 기출코드를 공부하면서 맞히기는 꼭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은 기출코드만 열심히 반복하면, 기출만 반복하면 결국에 수능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이 준킬러를 강조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수학적 내공이 탄탄해야 해요. 즉 내공이 길러지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따라서 기출 코드를 공부하더라도 수능 특강이라든지 시냅스, 클맥, 엔제 이런 준킬러 문제집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출 코드 관련해서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볼게요. 자, 첫째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개념 코드를 듣지 않았는데 혹은 다른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 기출 코드를 들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들어도 된다. 기출 코드에서도요, 선생님이 개념 코드에서 설명하셨던 행동 요약들을 전부 다 반복을 다시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출 코드 이 하나의 커리로만으로도 완벽한 짜임새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타 개념 강의를 들었든 아니면 개념 코드를 들었든 바로 기출 코드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인데 기출 코드 워크북도 구매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등급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3등급 이하이거나 그리고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보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출 코드를 워크북까지 구매해서 볼륨이 있는 채로 반복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3등급 이하가 1, 2등급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은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건데 기출 코드도 워낙 기출 선별을 잘 해놨기 때문에 본교재만 반복하기에는 양이 좀 적고 워크북까지 반복을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1, 2등급의 경우에는 기출 코드 본교재에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집으로 반복을 하면서 교육청이나 사관까지 포함한 기출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기출 코드 강의 꼭 다 들어야 하나요? 인데 저는 다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속을 높여서 듣는 한이 있더라도 기출 코드 강의는 다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중요한 기출들을 기출코드 본교재에 뽑고 그리고 반복되는 기출들은 워크북에 실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출코드 본교재에 있는 기출들은 진짜 1티어 기출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강의까지 다 듣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기출코드에는 평가원 수능 문항만 있는데 교육청이나 사관학교 문항도 풀어봐야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평가원이랑 수능 문제만 반복을 열심히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1등급 컷이나 2등급 상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올라온 이후에 안정적인 1등급 그리고 높은 1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청이나 사관까지 전부 다 정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1등급 커트라인이다 혹은 내 목표가 높은 1등급이다, 이런 그 자기의 목표에 따라 풀지 말지가 조금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그 한한수, 수학의 명작, 인투더 같은 그런 독학서와 기출코드를 병행할 수 있나요인데 저는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학서에는 그 기출문제들이 다 실려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해설지를 통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을 때 기출코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행동요약을 배우는 건 덤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개는 병행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코드 소개하는 시간을 마칠 건데요. 기출코드는 제가 수험생일 때 가장 크게 저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강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 행동요약 잘 익혀서 수능 킬러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실력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끝내기 전에 두 가지 말씀만 드리면, 첫째는 질문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제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제 영상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댓글로 자세하게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그거를 보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구독자 수 느는 거랑 그리고 좋아요 수 느는 게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그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마 1클래스나 AOB 둘 중에 제가 끓이는 거를 그 리뷰를 할게요. 앞으로 제가 진짜 미슐랭 가이드처럼 수능 관련한 명강의 그리고 명교재들만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